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네자짜리까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두자, 세자, 네자가 기본이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한 자씩 늘어난 것 뿐인데, 자, 지난번에 우리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네자짜리는 기본이 둘둘, 그죠? 여기서 앞으로 한 자씩 옮겨갈 수 있으니까 뒤로 가면 하나, 셋, 1, 3. 만약에 뒤에 게 앞으로 가보면 3, 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두자가 기본이니까 이제 여기서 다섯 자는 여기서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이 둘, 셋 이렇게 된다. 둘, 셋.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다섯 자는 기본이 둘, 셋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또 이 기본에서 앞으로 앞에 있는 글자가 뒤로 한 자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앞에 있는 게 뒤로 가버리면 1, 4. 그렇죠? 또 뒤에 있는 게 앞으로 가버리면 3, 2. 심지어 하나 더 가버리면 4, 1.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씩 뒤에 가면은 글자 수가 많다 보니까 가끔은 중간에 요렇게 두 개가 따로 묶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중간에 것만 요렇게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글자 수가 많아지면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한번 보죠. 38번 문장 보면 공자 성인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자, 세자 이렇게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보니까 공자, 성인야 어떻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공자와 성인이라는 말은 하나의 단어로 쓰이니까. 자, 여기서는 이제 야자가 하나 더 붙였을 뿐인데, 자, 어조사 야자는 우리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문장 끝에 와서 마침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뜻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자, 성인, 야지만은 야를 빼버리고 나면 공자, 성인 두자예요. 두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공자, 성스러운 사람, 성인 이렇게 해서 뭐로 끝나버렸어요? 명사로 끝나버렸잖아요. 공자, 성인 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앞에서 한번 배웠는데 이렇게 성인하고 명사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자? 그렇죠. 더하기 이다를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문으로 만약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자 시성인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자는 성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시자 같은 경우는 빼버리니까 공자 성인하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명사로 끝나면 더하기 이다를 해주자. 지난번에 두보시성, 이백시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빼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맹자 아성야. 똑같죠. 맹자는 아성이다. 이 말이에요. 아자가 버금아자니까 다음 아자니까 공자가 성인이고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다 해서 아성이라고 해요. 아성. 자, 여기서 똑같은 표현이니까 이걸 우리가 공자, 성인야 지난번에 두보시선 이 말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자, 요런 문장들은 사실은 못 배우면 안 배우면 방법을 안 배우면 어렵지만은 방법만 알고 나면 이런 문장들이 수천만 문장이 한문에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오, 내, 자, 지, 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자에서 끝내야 되는데 여기는 뒤에 세 글자는 그때의 필, 짝필자니까 됐죠? 자자가 나올 때 자는 자식도 되지만은 앞에 오가 나왔으니까 이 자자는 그대라고 하는 상대를 칭하는 것이고, 문제는 내자가 나왔네. 네. 이 내자는 거의 뒤에 나오는 다로 끝나는 말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내자가 이에 우리말로 마침내 또는 바로 그런 뜻이니까요. 자, 그러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자, 세자가 아니라 내자가 뒤로 붙어 버려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바로 이런 식으로 내자가 뒤에를 꾸며줘야 되니까 내자가 앞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한자, 내자지, 필, 네 글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자, 네자 형태로 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자, 세자만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 나는 바로 자, 그때의 필. 여기도 명사로 딱 끝났잖아요. 배필하고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더하기 이다를 집어넣어서 오, 나는 바로 그때의 배필이다. 자, 이것도 만약에 시자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어디에 넣을까요? 그렇죠. 오,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시, 내, 자지, 필. 나는 바로 그때의 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글자가 안 되는 이유는 내자가 뒤로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 그죠? 자, 다 아시다시피 여기 나는 평강공주를 말하고 여기 있는 자는 온달을 말해 온달. 그래서 평강공주가 아버지가 온달한테 시집 보내준다고 했는데 어릴 때 하도 많이 울어서 그때는 바보라는 말이 있었는데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준다고 했는데 나중에 크니까 상부고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요즘 말로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집안의 벼슬을 그 시집을 보내니까 왜 옛날 그 온달한테 시집 보내준다고 하더니 이렇게 말이 다르십니까 하고 따졌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나가라 하니까 결국은 궁에서 나오죠. 나와가지고 온달을 찾아가서 한 말이 뭐냐? 오, 내 자지 필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바로 당신의 짝입니다. 이렇게 평강공주가 온달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자, 내자 지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참조해 두시고. 그 다음 40번 가볼까요? 보생자 과욕. 쉬워요. 왜 쉽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될 글자가 자, 그렇죠. 자라고 하는 글자가 눈에 들어와야 이 문장은 쉬워지는 거예요. 자, 무조건 자는 앞에서 수식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생자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두자 세자가 아니라 세자 두자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게 이제 눈에 익숙해지면 해석하기가 조금 쉬워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디까지 탁탁 끊어서 분리해서 해석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보생과 과욕만 해석하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두 글자씩 보생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순서대로 될까요? 지키다 보 살생 지키는 생 생을 지키다 이게 더 좋겠네 그죠? 뒤에 자를 꾸며줘야 되니까 자기 생 삶을 보 지키는 자 사람 이게 앞에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주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그리고 그 글자 뒤에 바로 다로 끝나는 말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적다 딱 과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됐네요. 뭐? 과욕, 욕심을 적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다 합쳐서
보생자 과욕이라 자기 삶을 지키려는 사람은 과욕, 욕심을 적게 한다. 우리말로 이제 조금 쉽게 풀자면 자기 생을 잘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려는 사람은, 그러니까 보생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 자기 삶을 잘 이렇게 지켜서 잘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욕심을 줄여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적게 가져라. 그러니까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보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욕심이 줄어들기가 어렵잖아요. 욕심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살 만큼 돈도 꽤나 모았어요. 모았는데 병원에 가봤더니 덜컥 암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 재산도 뭐 신경 안 쓰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오로지 자기 건강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기 뭐 재산 욕심 안 부리고 가서 산속에서 조용하게 살았더니 어떻게 다시 몸이 또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물론 그게 회복이 되었을 때 계속 그 회복 상태로 가야 되는데 몸이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또 사여받아가 이제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큰 병으로 더 이상 못 일어나나. 그게 보생자 과욕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짝이 되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피할 피자, 그죠? 피할 피자. 자, 이것도 절대로 한꺼번에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글을 딱 보면 머릿속으로 그려야 돼요. 이 전체 구도를. 그래서 뭔지는 몰라도 보신하는 사람은 피명한다. 이렇게 그럼 해놓고 그러면 이제 보신만 해석하면 지금도 우리가 보신 쓰잖아요. 몸을 보존하다, 지키다. 몸을 보존하는 사람은 피할 피, 이름이라고 뭐 하면 명예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신자 피명이라 하면 자기 몸을 잘 지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명예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명예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명예로운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보신이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려워질까요? 그 자리는 명예로운 자리는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눈을 치켜들고 뭘 잘못할까 이렇게 흠이 있을까 혹시라도 뭘 잘못할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딱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것저것 그냥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몸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아무튼 보신이든 보생이든 뒤에 자자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 자, 40을 볼까요? 마행천리로라. 마행천리로. 쉬워요, 이것도. 두자, 세자 하면 돼요. 왜? 천리로라고 하는 말은 천리, 길, 이게 한꺼번에 되고, 그럼 앞에 있는 마행 두 글자만 해석하면, 그렇죠. 말이 가다, 이 말이죠. 자, 가는 말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는 말은 안 되죠. 말이 가다니 끊어줘야지. 그렇죠. 가는 말 하면은 행마가 돼야 돼. 행마. 행자가 앞에 와야 되죠. 그래야 가는 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행자가 뒤에 왔으니까 말이 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쉬웠어요. 말이 가다.
천리 길을 이렇게 되네요. 그럼 저서 끊어주지도 않아도 됩니까? 예? 말하고 행자하고. 지난번에 이야기랑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자, 사실은 요 두 글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말이 가다니까. 근데 우리가 크게 보자고 그랬죠. 크게. 이 5글자 중에서 2글자, 3글자, 3글자, 2글자, 1글자, 4글자 이렇게 좀 크게 볼 때는 말이 가다 한 뭉텅이, 천리 길을 한 뭉텅이. 근데 말이 가다라는 거 물론 구분하자면 한자 맞아요. 말이 가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 가다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지난번에 똑같은 지금 질문하셔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셋이 맞는데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분하면 처음에는 그게 어려워요. 너무 세분화되어 버리면. 그래서 말이 가다를 한 문구로 만들고 천리 길을 한 문구로 만들어서 그러면 말은 간다 어디를 천리 길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묘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풀까요? 저것도 2-5대 일랑 무도 되고 발음이 묘도 되죠. 그죠? 상관없고. 자, 똑같죠. 그죠? 자, 일단은 5글자니까 2자, 3자 끊어서 안 될 때만 바꿔주면 돼요. 근데 되잖아요. 우경, 소가 밭을 간다. 소가 간다. 백묘전, 백일항의 밭. 그러면 소는 백일항이나 되는 저 밭을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마행천리로요. 말은 천리길을 가고 있고 우경 백묘전이라 소는 백일항이나 되는 아주 많은 논밭을 갈고 있다. 자, 이렇게 짝이 되는 건데 아무튼 여기는 정확하게 2자, 3자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자, 그 다음 산토고륜월. 자, 이것도 2자, 3자 나눠볼까요? 되면 그냥 해결하면 되고. 자, 산토 됐죠? 일단 2자. 무슨 토? 토하다, 토. 그러면 산이 토하다. 일단 됐죠? 자, 뒤에 그러면 3글자 한번 볼까요? 고륜월. 고륜월은 뭘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 윤월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한문적 표현이니까 알아야 돼요. 한글 표현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이 어려운 게 영어에도 영어에서 쓰는 상투적 표현이 있고, 일본어에도 마찬가지고, 한문도 마찬가지. 그 상투적 표현들을 모르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자, 윤자는 원래 무슨 윤자죠? 바퀴 윤자죠. 그러니까 윤월 하면은 바퀴 달이에요. 바퀴 달. 바퀴처럼 생긴 달이 윤월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퀴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월 자체가 망월이다 이 말이에요. 망월. 보름달이다 이 보름달. 자, 그러면 고자가 붙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또 상투적으로 한문식 표현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해는 고자가 안 붙어요, 이게. 해는. 근데 달은 가끔 고자가 붙어요.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하니까.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가 안 외로워요. 그렇죠? 근데 밤에는 사람들이 다 해만 지면 옛날에는 다 집에 들어갔어요. 요즘은 밤이 되어도 달도 안 외로워. 밤새 노는 애들이 있어서. 근데 예전에는 밤만 딱 해만 지면 어떻게 해요? 방에 들어가 자요. 그리고 해가 뜨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달만 혼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붙는 거예요. 외로운 보름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됐어요. 자, 산은 토한다. 외로운 보름달. 그럼 됐네요. 산은 토한다. 무엇을? 외로운 윤월 보름달을.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한다. 사실은 산에서 보름달이 쑥 떠오르는 모양인데, 나오는 모양인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이 요렇게 있는데, 이게 사람 입처럼 보이죠, 옆으로 보면. 거기에 달이 어떻게 쑥 솟아 나왔죠. 그러니까 이 입에서 어떻게 밖으로 음식물이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토다 이 말이에요, 토. 이게 밖으로 토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낸다. 우리말로 하자면 산에 보름달이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거기도 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함 저기 저기도 두자 섞여서 강함 만리풍. 자, 이것도 빨리 해석하지 말고 읽으면서 아, 이게 두자, 세자 기본인데 될까 안 될까 읽어보고 강함 만리풍 되면 그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은 함, 머금다. 강물은 머금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만리의 바람을. 저 만리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강은 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머금고 있다. 자, 그러니 다 합쳐서 산은 외로운 보름달을 토해내고, 의역하자면 산에는 보름달이 떠오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다네. 강은 만리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기에서 휘몰아치고 있다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곡 이이가 저 강릉에 살다가 외갓집에 살다가 그죠? 7살 때 저 파주로 오죠. 그러니까 파주에 와가지고 화석정에서 8살 때 지은 시가 화석정이라는 시. 그래서 여기 강은 임진강을 말해요. 그 임진강, 거기 화석정 앞에가 이렇게 굽어서 딱 돌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불어오는 강물이 여기 와가지고 철썩철썩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바람이 많이 불어. 또 물결이 제일 많이 일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기 와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소용돌이도 치고 바람도 세니까. 그래서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고 있다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자, 43번은 조금 어렵겠어요. 피, 함릭, 기민. 어떻게 끊을까요? 한자 두자로 한자 넉자나 자, 이게 조금 어렵죠. 한자 넉자. 또 한자 두자. 네. 세자 두자. 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세자 두자를 봤거나 한자 두자 봤다면 어느 정도 글이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저 피자인데 여기서 끊으려고 하니까 함릭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한 성질이 같아요. 자, 기민 그 백성 이것도 성질이 같아요. 하나로 묶여져요. 그러면 일단은 한 묶음 또 한 묶음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우리가 크게 따지자면 세자 두자고 세자도 나누면 한자 두자 이렇게 된다 이 말. 자, 그러면 피는 저 피자예요.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켜요. 저들은.
기미는데요. 그 백성. 자, 여기는 이제 함닉이 좀 어려워요. 함자는 무슨 함? 물속에 그렇죠. 이 함자는 이렇게 요게 언덕이 져 있는 모양이고 요게 절구구자지만은 사실은 뭐죠? 여기 있는 게 예? 함정. 그렇죠? 여기 있는 요게 이렇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건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거기다 덮어 놓는 경우. 그러니까 함정 위에다가 이렇게 물건을 딱 덮어 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짐승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폭 빠지죠. 그죠? 그래서 빠지다 함. 빠질 함. 명사로 할 때는 함정함. 빠질 함. 자, 옆에 있던 닉자는 무슨 닉? 무슨 닉자죠? 그렇죠. 빠질 닉. 물속에 들어가면 약해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약해서 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다 닉. 또 하나 의미 있죠? 닉자도 있고 오줌일 때는 요라고 하죠. 오줌요. 오줌요 빠지지. 물줄기 중에서 제일 약한 물줄기 오줌.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함은 육지에서 빠뜨리는 거 빠지는 거고 닉은 물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닉이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저들은 그 백성을 함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빠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서는 물에 빠뜨리는 거고 육지에서는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닉 자체가 빠뜨리다 이 말. 위험한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을 말해요. 맹자에 보면 지금 상대 나라, 딴 나라에서는 그 백성을 함닉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함정에 빠뜨려서 어렵게 만들고 있으니까 당신이 인정을 베풀어서 어진 정치를 베풀어서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이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당신 편 들 거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자기 나라에서는 자기 나라 백성들을 못 살고 괴롭히는데 그래서 피함닉 기민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통 해석할 때 함닉을 어떻게 하는 함정에 빠뜨리다 이렇게 풀이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함정에 빠뜨리다 해서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그냥 거기다가 빠지게 해서 어려운 상황에 쳐넣어 버리는 것이 함닉이에요. 함닉. 어떤 사람 잘못해서 함정에 빠뜨리다 이게 아니고 함과 닉은 같은 의미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로문 사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자로문 묻다 무엇을 사군을. 자, 자로가 묻다 무엇을 사군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자로가 물었다 무엇을 사군. 섬길 사자니까 임금을 섬기는 것. 그래서 자로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섬길 수 있을까요? 잘 섬길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물기하라. 절대 임금을 속이지 마라. 그리고 임금이 싫어하더라도 충성스럽게 간언을 해라. 그게 사군, 임금을 잘 섬기는 거다. 이게 옛날에는 참 임금을 잘못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예를 들어서 지금 백성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태평합니까? 라고 하면은 관리들이 뭐라고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궁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러면 잘 사는지 알고 정책을 백성을 위한 정책을 못 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요즘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네들이 걸리거든요. 그죠? 임금을 도와서 정치를 잘했으면 걱정이 없는데 잘 못하다 보니까 백성들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잘못을 숨기려고 힘든데도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게 물기에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권 최고의 정권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적 불이익 때문에 임금을 왕을 대통령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있냐? 이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해. 그게 전 정권이든 전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다음 정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 조심해야 될 게 기예요. 정권 최고 권력자에게 그 속여서 뭔가 보고하는 거. 자, 그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자, 10호의 그 다음 이야기는 일추로 동방 명생어 화창. 자, 여기서는 이 어자 때문에 이 어자 용법만 알면 쉬워요. 그죠? 어자의 상당 부분은 바로 앞에 다로 끝나는 서술어가 온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온다, 어디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두자, 세자 자동적으로 일출하고 동방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일출하면 다 알다시피 해가 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동쪽 방향, 동쪽 방향에서 이 말이에요. 해는 동쪽 방향에서, 저 동방이라고 해도 돼요. 동방에서 출뜬다. 자, 그러면 해가 서쪽 방향으로 진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몰어 서방. 그죠? 일몰어 서방 해도 되고, 출자 나왔으니까 출자에 상대되는 글자가 입이니까 일이모 서방 이렇게 하면 되죠. 해는 서쪽 방향으로 입 들어간다, 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은 생긴다. 어디에서? 화창에서 생긴다. 뭔지는 몰라도 일단 목숨은 화창에서 생긴다 그랬네요. 자, 화는 아까도 우리가 했듯이 뭐죠? 조화로운 거라고 그랬죠. 조화로운 거. 조화로운 것이고, 창은 펼창. 막히지 않고 잘 뚫리는 게 창이죠. 창. 우리 창달할 때 달, 이를 달자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조화롭고, 창, 잘 펼쳐지는 데에서, 막히지 않고 잘 펼쳐지는 데에서 목숨은 생긴다. 이 말은, 그럼 반대로 조화가 아니고 부조화는 뭐냐? 가장 쉽게 우리가 화창이라는 게 한의학에서 신체 상 윗부분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에요. 양. 부드럽고 약한 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둔탁하고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져. 하체는 음이에요. 하체는 음. 근데 이 상체인 양은 양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머리가 차가워야 될까요? 따뜻해야 될까요? 에? 이게 따뜻해 버리면 키가 올라가 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차가워야지만 이 위에 있는 몸이 지금 뜨거운데 여기가 차가워야지만 어떻게 이 흐름이 돌 거 아니에요. 여기가 뜨거워 버리면 안 돌아. 안 그래도 지금 여기가 뜨거운데. 그렇죠?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체가 음인데 맨 아래에 있는 발은, 그렇죠. 이게 차가워 버리면 계속 차가운 상태로 남는 거예요. 흘러가지가 않아, 돌지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따뜻하게 해줘야 돼, 발은. 그래야 여기서 양의 기온이 따뜻한, 여기 차가운 기온이 내려왔다가 여기 와가지고 더 차가우면 안 되는데 이게 따뜻해 주니까 어떻게 다시 올라가죠.
이게 화창이라는 거. 화창.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들고 그게 막히지 않고 뻥뻥 뚫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이제 여기 막혀버리면 이게 흐름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손발이 차갑거나 아니면 머리에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명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명은 화창에서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은 화창에서 생긴다. 자, 내용보다 자, 여기서는 어조사 어자. 요거 꼭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것 하나만 더 진보하자면 요 부분이 어디로 갈 수 있다? 여기로 갈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일어동방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어조사 어자라는 놈이 특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 어조사 어자라는 놈이 붙으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요 놈이 이사를 가기도 해요. 뒤에 있는 동방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리냐? 일출 사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출 이렇게도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명생어 화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다른 문장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화창이 여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창생 이렇게도 된다 이 말. 근데 많이는 아니지만 10번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조사 업자가 맨날 뒤에만 온다 이렇게 알아두지 마시고 가끔은 그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